견학생 TV. 안녕하세요. 견학생TV의 엘군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람과 개와의 서열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거에 조금 약간 연장선인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이분은 과외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미술 쪽에 예술 감각이 뛰어난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도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계신데 애견 운동장 같은 데를 자주 다니세요. 아이가 좀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오프리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즐겨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께서 애견 운동장에 놀러를 가셨는데, 애견 운동장에서 자신의 반려견하고 오프리시 상태로 막 원반도 굴려주고 공놀이도 하고 막 나뭇가지도 던져주고 막 이런 재밌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보호자님께서 대형견인 사모예드라고 하는 견종의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놀러를 오셨더래요. 근데 평일에 낮 시간이니까, 더군다나 오전 시간, 운동장에 사람들이 없었겠죠. 강아지들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아이도 왔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의 아이가 이렇게 좀 놀으려고 이렇게 좀 커밍 시그널을 보냈는데 좀 싸납더래요, 그 사모예드가.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아이를 좀 잡아서, 괜히 물리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잡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모예드 보호자님께서 그 사모예드랑 공놀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일이에요.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공을 던져주니까 즐겁게 물고 왔겠죠. 그거를 사람이 다시, 그 보호자분께서 다시 그 공을 받는 과정에서, 뺏는 과정에서 손을 물려서 좀 피가 많이 나는 그런 상처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서열의 문제를 좀 다뤘을 때 보호자에게 물거나 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다뤘었는데, 그거는 서열 관계가 정리가 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서는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예요. 약간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오는, 뺏어오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물건에 아이들이 좀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집착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물건에 집착을 한다. 쉬운 예 중에 한 가지는 단순한 애착이에요. 그냥 사람도 뭐 애착 이불, 애착 인형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걔들도 비슷한 뭐 비슷한 장난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 가지만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유독 하나만 그게 막 다 낡아서 해질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놀고 그거를 입에 물고 돌아다니고 엄청 귀엽기는 하죠. 그런 애착 인형이 너무 애착이 심해지면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또 그게 심해지면 보호자나 사람을 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모성애가 장난감의 결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자기 새끼인 것처럼 좀 모성애에 대한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해요. 약간 안타깝기도 하죠. 상상임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분리불안에서 조금 파생되는 부분들인데, 불안한 감정을 장난감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가 되게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뭐라도 입에 물고 있으면 좀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 있죠. 불안할 때 막 손톱을 물어 뜯는 사람들도 있고, 뭐 불안할 때 다리를 떠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어색하거나 난처할 때 머리를 극적인다든가 뭐 그런 뭔가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강아지들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한 물건을 입에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그런 불안감에서부터 또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안하지 않게 언제든지 그런 장난감들은 가지고 놀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너 혼자 갖고 노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가지고 놀아야 훨씬 더 재밌고 즐겁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거,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또 다른 이유들은 사냥감 같은 걸로 또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개들이. 쉽게 말해서 공을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던져진 공을 막 쫓아가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냥감은 왜 사냥감인가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사냥이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사냥이다 보니까 소유욕이 엄청나요. 사냥감으로 인식하는 애들은. 그래서 한번 물면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사냥감을 뺏는다는, 그럼 자기의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또 그런 감정으로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게 아니라 보호자, 사람들에게 표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손을 물리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열 관계는 명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한테 강압적이면 안 돼요. 강압적으로 막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뺏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고 오히려 또 보호자를 못 믿게 되는 좀 그런 또 어이없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을 하기도 해요. 막 혼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식으로 뺏는다기보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장난감을 생각했을 때 2개씩을 준비를 해주세요. 똑같은 질감과 똑같은 크기의 장난감으로 2개씩을 준비를 해주시고 1개를 던져주고 그 아이가 또 그걸 재밌게 갖고 놀고 있을 때 여기 또 있네 이런 식으로 네가 그거를 꼭 굳이 그거 하나에만 집착하지 않아도 여기 또 재밌는 그것과 똑같은,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훨씬 재밌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들이 그거에 대한 소유욕을 좀 잃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막 자기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터그놀이라든가 이런 소유욕이나 무욕을 키워주는 그런 놀이는 약간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놀고 있으면 또 똑같은 질감의 하나를 꺼내서 그걸 던져줘서 그걸 막 쫓아가죠. 그 하나가 가지고 놀고 있던 게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그거를 또 편하게 취하고, 또 아이가 그 다른 공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는 또 여기 있네 해가지고 좀 유도를 해서 던져주고, 그럼 또 그걸 쫓아가면 또 가지고 놀던 공을 다시 취하고. 그럼 애들은 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우리 보호자한테는 끊임없이 장난감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에 집착을 하지 않고 보호자가 가지고 놀아주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이유가 없죠. 언제든지 보호자는 그런 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2개의 장난감을 동일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놀아주시면 아이들이 소유욕이나 뭔가 그거를 꼭 뺏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조금 집착이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놔 훈련 같은 거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놔 훈련, 놔, 아웃, 뭐 이런 식의 훈련들이 있죠. 아이들이 뭔가를 딱 물고 있을 때 놔, 아웃, 뭐 이런 식의 명령을 했을 땐 딱 놓는, 좀 멋있죠. 그런 훈련들은 터그놀이를 하다가 막 터그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놔 했는데 딱 놓고, 다시 물어 했을 때 딱 물고, 놔 하면 딱 놓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이 놔 훈련을 할 때 약간 포인트가 있습니다. 놔를 할 때는 절대 힘으로 뺏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막 뺏어서 당겨서 뺏으려고 하면 애들이 생각할 때는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물고 당기는 터그놀이죠. 그렇게 놀이로 변질돼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땡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장난감을 뺏을 때는 그냥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땡기지도 않고 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가만히 멈추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그게 어떤 신호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흔들려고 막 노력을 할 거고, 막 자기가 뺏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조금 유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만히만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애들이. 그럼 놓는 순간이 딱 와요. 그럼 옳지, 그 순간에 딱 옳지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놓을 때 딱 칭찬해주고 바로 다시 딱 던져주는,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놔 훈련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 놔 훈련을 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도 데미지가 별로 없이 계속 막 자꾸 놔 안 놔요. 뭐 퍼피들은 입에 힘이 별로 없으니까 놓칠 수는 있는 거지만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 놓치는 거지. 그럼 놓치면 더 막 애걸복걸 하게 되죠. 더 막 그걸 더 물고 싶어지고. 근데 계속 가만히 있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딱 놓는 순간이 있어요. 입에 힘이 딱 빠지는 순간이. 그때 딱 뺏어서 옳지,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장난감을 뺏어서 내가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면은 애들이 또 놀래요. 뭐야, 뺏겼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바로 또 던져주거나 또 물게끔 해줘서 또 놀 수 있게끔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내가 또 뺏어야 되는 놔 훈련을 할 때쯤 되면 딱 멈춰서 가만히, 그리고 딱 놓는 순간이 옳지, 그리고 칭찬. 단순하죠.
근데 개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놔훈련과 그 다음에 장난감 2개를 가지고 놀아주는 이 정도의 방법이라면 사실 손을 물린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사고는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분명히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원인이. 보호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문제 행동들이 점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놀이 방법이라든가 놀아주는 장난감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선택해 주세요. 어떤 아이들은 터그를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공을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원반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성향이 전부 다 달라요. 터그는 무는 거를 막 힘겨루게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고, 공은 통통 튀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고, 원반은 하늘을 쫙 나르니까 그걸 추격하는, 쫙 보면서 추격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질주 본능 막 이런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제일 즐겁게 잘 노는지 먼저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장난감을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놀이의 끝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장난감들을 회수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작전을 짜서 아이들도 즐겁고 사람도 즐겁고 모두가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별거 아닌 그런 노력들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이들하고 요즘에 밖에서 야외 활동하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해도 기니까 저녁 시간에 퇴근 후에 아이들하고 좀 야외에서 마음껏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견학생 TV를 이렇게 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점 구독자도 늘고 있고 더 의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슬슬.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정보로 찾아오는 견학생 TV의 엘군이 되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